있습니다. 근데 최식이 또 저놈이 뭐 이재명을 이제 배신하나 뭐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런 건 아니고. 이재명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재명을 믿지 마세요. 정치인을 믿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러셨냐면은, 경기도지사 그 연설 그 지지 유세할 적에 마지막 유세를 찾아보시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다 있는 거죠. 자, 오늘 뭐 일단은 지금 1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지사님이 분당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그리고 또 김혜경 여사님도 또 망신을 톡톡히 당했죠. 하여튼 그런 식이 됐고, 또 뭐 김혜경 여사님이 죄송합니다 했더니만은 그걸 인정을 해서 또 죄송하다고 한다고 참 뭐 울분이 터집니다. 그럴 때는 진짜 속에 불이 확 납니다. 어찌됐든 채널A가 그거를 정정 보도를 했어요. 채널A가 바로 잡는 보도를. 이것들이 미쳤나?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아니 어떻게 이게 죄송합니다라는 뜻이 인정하는 게 그걸 채널A가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분저분에게 많이 알려서 저도 뭐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페이스북 활동을 이제 그만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톡방 활동도 그만할 겁니다. 톡방 활동도 그만하고 페이스북 활동도 그만할 겁니다. 오늘의 얘기의 주제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그러는데, 제가 페이스북 활동을 이제 그만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톡방 활동도 그만할 겁니다. 톡방 활동도 그만하고, 페이스북 활동도 그만할 겁니다. 오늘의 얘기의 주제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자, 그렇게 해서, 이재명 지사님께서, 경찰의 부당한 수사,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려 했었는데, 고발장을 가지고 검찰청 앞까지 간 변호사를 회군을 시켰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의 그 부탁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대의적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회군을 한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저도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이재명 지사님이 경찰을 검찰에 고발을 한다는 뜻은, 전면전을 붙겠다. 뭐, 이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면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상황이 다행히,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재명 도지사님을 만류하셔서 도지사님께서 대의적 수용에 의해서 검찰 고발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환영의 뜻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이재명 지사님 지지자예요. 지지자. 그 이재명을 믿지 마세요라는 뜻은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다 이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이재명이라 함은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단어가 됐어요. 국민들 뇌리속에. 이재명은 일은 잘해. 이 뜻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해보시면은, 이재명은 공정해. 이재명은 관리로서 부적절함은 없어.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재명은 행정은 잘해. 이 뜻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다. 부당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재명을 갈구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를 더 붙이죠. 행정은 잘하는데 뒤가 구려.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을 바라볼 적에 가장 심각한 것이 부패입니다. 부패 지수. 그러니까 저놈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돈을 받아 처먹었냐 안 처먹었냐, 이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것이 결국 이제 공정인데, 공정이라는 말로 그게 되는 얘기인데, 그 면을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면을 가장 크게 생각해요. 아, 저놈이 어느 기업인한테 성한종 리스트 같은 게 그런 거죠. 성한종 리스트가 뭐예요? 돈 준 놈들 명단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자살을 했죠. 근데도 처벌 안 되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하물며 어떤 기업인에게 돈을 받아 처먹은 것도 아니고 뭔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재명 지사님은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재명의 반대파가 말할 때 참 깝깝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변인들에게 이런 면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리고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 한번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 여론이 결코 나쁘지 않다 라는, 제 방송을 요 전에 거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해도 된다. 예전하고는 상황이 전혀 틀리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예측대로 제가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제 개인이 한 그것과 동일하게 이재명의 대권 후보에 대한 여론이 급작스럽게 4점 몇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국민 여론이란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내는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재명 지지자들 내부적인 면을 좀 훑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재명을 믿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서두에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이란 단어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반칙이 없고 이런 사회를 근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은 저는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걸 결코 나쁘다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그 지지 세력에서 제가 최초로 이재명 지사님을 지지하기 시작한 게 경선 전이에요. 경선 전. 우연히 촛불 전국에 힘입어서 우연히 이재명 지사님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제가 유튜브도 원래 보는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저 일이나 하고 그저 카톡 같은 거로 서류 같은 거나 사진 찍어서 받고 뭐 이러던 정도였었어요. 저는 페이스북 이런 것도 몰랐었어요. 유튜브는 그냥 가끔 혹시나 뭐 좋은 영화 없나? 뭐 이 정도,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촛불 전국에서 유튜브로 처음에 이재명 지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지지자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송을 하게 됐고, 그러고 톡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재명 지사님 측근인 분들의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그분들과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결국은 성남시청에 있었던 트윈카페 이런 데서 제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사랑의 노래를 하면서 율동을 하고 이러는 코너를 제가 맡아서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됐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지지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일단 측근들을 제가 살짝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제목이 분명히 이재명을 믿지 마세요입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측근,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아는 만큼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이고, 이 분들은, 그분들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지자와 이재명 도지사님의 측근, 이것을 구분하는 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이재명 지사님의 지지자는 순수성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지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측근이란 뜻은 이재명 지사님이 도지사로서 정치란 건 다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10,000개가 넘는 데입니다. 10,000개가.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그 숫자가 줄어들 뿐이지 다 임명할 수 있고 그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관리예요, 관리.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도지사는 관리입니다, 관리. 대한민국의 경기도지사는 관리. 그래서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밥벌이를 해서 그 벌은 돈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은 측근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지지자였다가, 최식이 지지자였다가 이재명 도지사님이 하다못해 제가 경기도청에 청소부라도 들어와라. 그래서 청소부라도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건 측근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측근. 자, 이렇게 어느 정치인이든지 마찬가지지만 그 측근이 있고 지지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의 측근과 적극 지지자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저 같은 케이스가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건데, 이런 분들과는 어쩔 수 없이 연결 라인을 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재명 지사님 강연회를 하는데 무슨 여기 호텔 같은 데 들어가는 그 프론트 같은 거 있죠. 그런 역할을 또 저희 팀에서 한 적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트인 카페 마지막 시인할 날을 장식하면서 율동하고 노래하고 이런 걸 한 적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지 활동을 그쪽에서 인원동원이 부탁이 오면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측근들이 인원동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적극 지지자인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자들 중에서 윗대가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 이재명 지사님 측에서 이러이러한 게 왔는데 이러이러한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좀 자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톡방 같은 데나 아니면 어느 단체나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하죠.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을 했었고, 여기에서 측근과 지지자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애매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측근 중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운동을, 그러니까 대선 때 우리 측근들도, 이재명 지사님 측근들도 우리가 경선에서 패배를 했죠. 패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원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치르는 당시, 대통령 선거 당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측근들도, 이재명 시장님 측근들도 문재인 대통령 그 옆으로 가서 그분들을 도와주신 분들도 있어요. 거꾸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있었죠. 그럼 당시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었던 분들이 우리 쪽에 오셔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 측근들은 그런 분들도 꽤 있고 본래에 계시던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믿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을 쓰는 겁니다, 지금. 뭔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무슨 톡방을 하던 지지 활동을 하던 어떤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느 조직인지 다 그래요. 사람은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총무도 뽑아야 되고 회장도 뽑아야 되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지사도 뽑아야 되고 대통령도 뽑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지자들도 몇 명이 모이다 보면 그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사람 한 사람은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톡방 방장이죠. 톡방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모임체면 그 사람이 대표성을 띠는 거죠.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측근들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 라인이 잘못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측근들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들이 과연 측근이라 하면 돈을 그 정치적 일을 하면서 자신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뭐 청소부 뭐 이랬으니까 뭐 청소부 하면서 측근할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경기도청 청소과장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청소과장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 뭐 100% 측근이죠. 그러면 지지 활동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도 해나가는 거죠. 병행적으로. 뭐 상식 아닙니까? 기본적인 정치의 상식. 이화영 도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화영 그 부지사님 그분은 누구나 알다시피 이해찬 대표 측근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라인을 잡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정치인이에요. 자신의 득실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측근과 지지자들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경기도청에 그렇게 갈 일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자체를 순수 지지자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직책을 받아서 그것으로 연명을 해서 그 봉급으로 자식을 키우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득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지지자들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해찬 당대표가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결국은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을 도와주시라고 파견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누구를 위하여 서로 윈윈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누구를 위하여 움직일까요? 그건 꼭 그분은 그분을 위해서 움직이겠죠. 이화영 부지사님은 본인을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 정도 사이즈면. 그럴 거예요, 아마. 예측이건데. 그리고 어떠한 식의 루트로 생각을 할 거냐. 대표적으로 지금 청와대에 가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시장 밑에서 부시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박원순 시장 밑에서. 그래서 그분을 임종석 비서실장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에게 얘기해서 빼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분의 파워가 더 막강하죠. 이런 겁니다. 정치라는 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정치적 감각이고 정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게. 자, 우리 내부적으로도 제가 이제 크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님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이렇게 설명하니까. 자,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솔직한 얘기로 이재명 도지사님이 총알을 맞고 있어요. 총탄이 수백 발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 혼자서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오죽 뚜껑이 열렸으면은 경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고발장 접수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주당에 누구 하나 딱 한 분 있었죠.
국회의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러면 그분에 대한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을 제외하고는 언론상 내지는 본인의 페이스북 상이라도 누구 하나 이재명 편에서 총알을 맞아준 정치인은 딱 그분 하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총알이 어디서 날라오는가는 여러분의 짐작과 동일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황은 이렇건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제가 이재명 지사님 지지자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제가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살짝 좀 띄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인사를 하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렇게밖에 안 돼요. 하다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근데 다수의 인원들은 야 이거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맨날 이렇게 총알만 맞고 있냐. 한데 그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지지자분님들, 대표 진성 지지자인 듯한 이런 분들은 그 이재명 지사님 최측근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 중에 말리는 분들이 계세요. 말리는 분들이. 너무 나가고 있다는 식으로. 이게 답답한 면입니다. 아니, 본인이 지지하는 지지하는 지지 대상은 우리가 촛불 전국이라는 걸 촛불을 들을 때 아니 그 당시에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걸 들었습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알게 돼서 이러면 안 된다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그런 맨땅에 헤이딩하는 듯한 그런 촛불 전국을 최초서부터 끝날 때까지 참석을 해가면서 결국은 박근혜를 끌어내린 선봉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봉장이 총알을 맞고 있는데 우리가 민주당사 앞에 가서 이재명 정치 탄압 중단하라고 외쳐야 되던가 아니면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청와대가 이재명 정치 탄압 중단하라고 외쳐야 하거늘 이런 것을 하고자라고 얘기를 꺼내면은 오바하지 마라. 이재명 개피 본다. 이재명 민주당에서 왕따다. 문재인 거슬러서 문파들 거슬러서 이재명에게 득될 게 없다. 이재명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분들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보통 이제 예전에 하여튼 그 문파라고 그냥 좋게 얘기를 합시다. 문파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전에 사고를 한번 쳤어요. 각 국회의원들에게 문재인을 조금이라도 건드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여지없이 막 문자 폭탄이 날아가고 C8원 후원금이 날아갑니다. 그래놓고도 후원금 영수증을 첨부를 해요. 그러면 18원보다 종이값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벌였어요. 그분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분들이. 자, 한번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본인 지지자들에게 야, 18원 정치 후원금 내고 문자폭탄 날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걸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겠죠. 그런 식으로 정치에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뭐라고? 내가 지지하는 문재인이 문자폭탄 날려라 했다고? 18원 정치 후원금 내라 했다고? 이렇게 되면 지지자들도 다 떨어지죠. 그런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럼 그 밑에 측근들이 이게 어떤 결론이 날 줄 알고 목숨 걸고 자기가 그 밑에서 문재인 밑에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자기 목숨 걸고 지지자들 동요를 해서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제가 문재인 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제 목숨 걸고 전 그 짓 안 합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열성 지지자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금문똥파리들이 한 짓입니다. 최초로 시작을. 근데 이것에 대해서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누구도 하나 현재 한국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 점이 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토하거나 이 안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지지자들이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 놓은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문자 폭탄을 날리고 18원 정치 후원금을 내는 문파들에 대해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꽤 많았었어요. 7, 80%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이 지지자입니다. 이것이 지지자의 힘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재명 지사님 측근과 근처에 계신 분들 이런 것들을 저지하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과가 어찌 나올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던 문파들이 문자 폭탄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18원 정치 후원금을 낼 적에 그 결과가 어찌 나오리라 앞날이 어찌 가리라 촛불을 처음에 몇십 명이 모여서 처음 들어서 박근혜 내려와라 탄핵을 외쳤을 때 이것들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걸 예측할 사람이면 제갈공명이죠. 그 사람은. 하지만 지지자들의 이러한 분위기를 가로막고 서는 당신들은 매우 잘못된 분들이다. 현재로선. 그분들의 논리대로 이재명 지사님이 오케이 하지 않은 이재명 지사님의 뜻에 거슬리는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지지자 여러분.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다면은 본인은 참석하지 마세요.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단일 대오 어깨를 걸고 지지자들이 한 몸이 돼서 한 덩어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건 말이죠. 저도 의중이 뚜중이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의중이 뚜중이가 다 참여하는 게 그게 정치입니다. 그런 정치에서 민중의 흐름을, 대중의 흐름을, 지지자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진성 지지자입니다. 그것을 더 심하지 않을 수 있게끔 최소한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정치 탄압 중단하라. 더 이상 이재명에게 이런 아픔을 주지 말아라. 이재명은 민주당의 자산이다. 이 정도의 구호를 외치는 그 정도 선에서 멈춥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건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라는 그 명분에 이재명을 끼워 넣어서 이재명을 팔아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문자폭탄 날릴 때 문재인 팔아서 그 짓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논리 진짜 죽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믿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다룬 것은 여러분들은 모두 이재명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모두 자신이 다른 이재명 또 다른 이재명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신념과 본인의 확신이 있다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민주주의는 행동하는 것이 곧 생명이고 행동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죽음입니다.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이 된 거고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곧 사망 선고가 내려진 민주주의입니다. 지금까지 그 민주주의라고 그 명분 아래 그 타이틀 아래 그 민주주의라고 그 명분 아래 그 타이틀 아래 박정희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 박근혜 이명박이 존재를 했었던 겁니다.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데 행동해서는 안 된다.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건지 참 그분들한테 따져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란을 일으키는 발언이 아니라 그분들 역시 이재명 지지자는 맞습니다. 맞긴 한데 본인의 걱정이 오히려 지지자를 해친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요 전방송 들어보시면은 여론상 우리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론조사 어제 발표됐죠. 제가 그거를 점쟁이처럼 맞춘 거랑 마찬가지죠. 이재명 지사님 지지자들 여론 들어보면은 80~90%가 나 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강성 지지자라고 본인의 의견을 내세워서 그런 것을 막아주